사거리가 1850여 km에 이르는 전략장거리포 SLRC의 본격적인 개발 착수 여부가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육군은 전략장거리포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평가 보고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 육군에서 장거리 화력을 담당하는 팀을 이끄는 존 레퍼티 준장의 발언을 인용해 전략장거리포의 기술 타당성에 대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검토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1863년 만들어졌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자 단체다. 과학자 단체의 기술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례할 만큼 전략장거리포는 생소한 무기다. 이유는 엄청난 사거리에 있다. 사거리를 무려 1000해리, 즉 1850여 km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주력 대포 사거리는 30에서 40km 수준에 불과하다. 전략장거리포라면 깊숙한 후방에서 적에게 포탄을 날리는 일이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략장거리포의 개발이 성공하면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통해서만 타격 가능한 거리에 놓여있던 적에게 새로운 압박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신종호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은 장거리포의 경우 포탄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한 무인기나 인공위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로선 이런 정보자산을 골고루 갖춘 미국에 적합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과학매체 파퓰러 메카닉은 전략장거리포 일부를 땅이 아니라 바다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함에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략장거리포를 육상에 배치하려면 러시아, 중국, 중동 주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바다를 활용하면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실현 여부를 가를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분석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 글로벌 이슈 24. 미, 베이징 상하이 사정권 초장거리포 개발, 한국 배치 가능성.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600km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 SLRC 스트래터지 롱 레인지 캐논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 간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600km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가 배치될 경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되어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초장거리포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고 8명의 포병이 포를 운영하며 배나 비행기로도 운송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포가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하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초장거리포는 아직 시제품도 나오지 않고 있고 빠르면 오는 2023년까지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 한국? 글쎄, 미, 중 포격용 장거리포 배치 장소 마땅 찾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영유권 갈등 지역을 점령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전략 장거리포 SLRC 스트래터지 롱 레인지 캐논을 개발 중이지만 한국을 포함해 배치 지역 선택이 쉽지 않다고 포브스가 12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포브스는 SLRC는 한국과 일본 혹은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중국 본토로 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이들 동맹국이 SLRC 배치를 원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섬에 있는 초소에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부적합하다고 봤다. 포브스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지난해 이들 동맹국 내 배치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들 기지에서의 공격은 중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고 연합군의 유연성을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개발 중인 SLRC는 사거리가 1000마일, 1600km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할 용의가 있다면 포를 배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 육군에 SLRC를 배치하는 국가는 미국이 포를 배치하기도 전에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육군이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포를 개발해도 이를 배치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 육군 예하 전투능력발전사령부 CCDC 연구소가 개발 중인 SLRC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사진이 유출됐다. 4. 장거리포가 선멸한 출격 중에 미국 2편대. 남아공은 과거 백인 정권이 통치하고 있을 때 흑백인종 차별 정책 때문에 국제적으로 여러 제재를 받았었다. 특히 무기 수입에 제한이 심해서 남아공은 자주 국방정책을 취해서 방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였다. 방위산업체들은 성능이 꽤 좋은 기관총에서 공격용 헬기까지 여러 신무기들을 독자 개발했었다. 남아공 특산의 무기 중에 155mm 포는 가장 성공한 무기를 중에 하나다. 155mm 포는 두 가지 모델로서 한 모델은 견인포인 G5, 다른 모델은 자주포로서 G6다. 두 모델 다 포 자체는 같은 형이다. 이 포는 캐나다 GC45 포를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다. 캐나다 출신으로서 전설적인 대포 디자이너인 제럴드 불 박사가 개발에 참여했었고 포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특히 장거리 사격이 가능하고 명중들이 좋다. 포의 표준 사거리는 39.1km로서 2001년 특수탄 발사로 53.1km의 장거리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자주포형인 G6는 특이하게 궤도가 아닌 6개의 바퀴로 주행한다. 적의 포격에 산탄이나 지뢰에서 방어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46톤이라는 상당한 자체 중량이 있다. 도로에서 80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사막 지형에서는 30km가 가능하다. 연료 만충으로 7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다. 6명이 탑승하고 45발이 탄도와 50발이 장약을 적재한다. G5 견인포와 G6 자주포 둘 다 실전에 투입되어 그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백인 정부 시절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인접국인 앙고라의 내전이 벌어졌다. 이 내전은 1975년에 시작되어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친공적인 FAPLA, MPLA와 친서방적인 UNITA 두 파벌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FAPLA를 지원하던 소련은 동맹국인 쿠바에 대규모의 군대를 앙고라로 투입하여서 UNITA 군을 압박하였다. 자신들이 지원하던 UNITA 군이 밀리자 남아공은 1987년 8월 4일 1차 작전인 모두러 작전을 개시했다. 앙고라 전쟁 첫 작전에 기계와 일개 대대를 앙고라로 파견해서 UNITA 군을 구해냈다. 이후 병력을 증파하여 4단계의 작전을 펴서 남아공은 FAPLA 군과 쿠바 양군의 연합군 남아 침공을 막아내고 앙고라 남부에서 퇴각시켰다. 이 작전에 11월부터 2개형의 포들, G5, G6들이 다 참전했었다. 남아공이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투는 앙고라 남부 도시 쿠이토 쿠아나베일시 공방전이었는데 남아공의 155mm 포들은 11월 중순까지 이 도시의 주요 거점을 장거리 사격으로 거의 파괴하다시피 하였다. 20에서 30km 밖에서 날리는 장거리탄의 FAPLA는 속수무책이었다. 장거리 포 사격의 시의 외곽에 있던 한 공군 기지 부대가 후방으로 일시적으로 긴급 철수하기도 하였다. 다음 달인 12월에 G6는 쿠이토 쿠아나베일의 교회군 비행장에서 세계 포병사에서 기록해줄 만한 아주 기발한 전과를 기록하였다.
남아공 군대는 이 비행장이 관측 가능한 인근에 포병 F-5를 비밀 투입했었다. F-5가 관측하고 있던 중 FAPLA 공군 소속 미그-21 한개 편대 4기가 부산항에 출격 준비 중임을 발견하고 포대에 즉시 표적을 통보하고 포격을 요청했다. G6가 포격을 준비 중일 때 이미 일부 미그기들은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었다.